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예고 없이 당신의 일상에서 사라졌죠. 그 사람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 컸고 매일매일 그리움이 조금씩 쌓여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했지만 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나를 다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묻는 질문,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영상은 그리움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는 위로이자 질문입니다. 누군가와의 이별은 그 자체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육체적으로는 떠나갔지만 마음속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별의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이 끝났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별 후의 마음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과 심리 상태가 뒤섞인 매우 긴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별했다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는 우리 뇌와 마음은 그 소식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별 후 흔히 겪는 첫 감정은 부정입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잠깐, 이건 꿈이겠지. 우리는 종종 현실을 부정하며 눈앞에 닥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이 부정의 단계는 뇌가 극심한 충격을 완충하려는 방어 메커니즘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난 걸까? 분노는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고자 외부로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모순된 감정이 내면에서 충돌하죠. 이어지는 단계는 타협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후회와 자기 비난이 뒤섞여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수한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그 관계에 미련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우울 단계입니다. 이별 이후의 삶은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깊은 슬픔과 무기력감에 빠져들며 외부와 단절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시기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이젠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 수용은 회복과 치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수용의 단계에 가까워 보이다가도 다른 날은 다시 분노나 부정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별 후 마음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별 후 우리의 뇌는 보상 시스템에 혼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분비되던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는 일종의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중독자가 약물을 끊을 때 겪는 고통과 유사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애착 이론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애착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심리적 틀입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별 후에도 자신을 비교적 잘 돌보고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 특히 불안형 애착은 이별의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반복적인 마음의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애착 패턴은 과거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에서 형성되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전반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마음이 끝났는지 아닌지는 단순한 이별 사실을 넘어
내면의 애착 상태, 뇌의 화학적 반응, 그리고 감정의 복잡한 파동을 이해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별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관계인 셈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시간과 자기 돌봄, 그리고 때로는 외부의 도움까지 필요한 긴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겪는 그 마음의 소용돌이는 결코 이상하거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했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별 후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물음은 사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그리움이 있고 미련이 있고 불안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간은 감정을 지워주는가 혹은 더 짙게 남기는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과 기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뇌의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자극, 특히 이별과 같은 사건은 우리의 해마기억 담당 영역과 편도체 감정 처리 영역에 깊이 저장됩니다. 감정 기억이라는 말처럼 이별은 단순한 기억 그 이상의 정서적 경험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걷다 떠오르는 냄새 하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에 불쑥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잊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기억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재처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에 남아있다가 시간이 지나 어떤 자극에 의해 다시 올라오곤 합니다. 시간은 감정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꺼내보는 방식과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놓을 뿐입니다. 애착, 이별, 그리고 재회 가능성. 이별 후에도 마음이 계속해서 상대를 붙잡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애착이라는 심리적 구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자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방식, 이별을 겪는 방식, 그리고 재회를 바라는 방식이 모두 애착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별 이후에도 자신을 돌보고 감정을 잘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부재를 곧 자기 부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떠났을 거야.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별 후 재회를 강하게 바라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 반면 회피형 애착은 이별 직후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뒤늦은 슬픔과 후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라는 불안, 내가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을 수 있을까? 라는 자기 점검,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희망이 모두 뒤섞인 복합적 질문인 것입니다. 재회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회를 떠올릴 때 예전에 따뜻하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걸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회는 과거를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지금의 너가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과 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시간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진실은 단 하나의 답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건 서로의 변화까지 품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탄생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해도 우리가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 만남은 더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선택의 공간이다. 결국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의 공간입니다.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통제감이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이것이 회복의 핵심이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때로는 다시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당신이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국 무엇을 주는가? 시간은 잊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을 정제합니다. 흩어졌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죠. 시간은 단순히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 없이 보내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될 날이 올까? 그 대답은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이별을 하고도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습관처럼 SNS를 확인하고 카톡 대화방을 열었다 닫고 머릿속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 그 사람과의 가상의 대화를 합니다. 현실에선 끝이 났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놓지 못할까요? 그건 단순히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관계 중독, 감정 중독, 그리고 의존이라는 무의식의 프로그램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 중독, 사랑이 아닌 생존의 방식. 관계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려 하고 그 사람 없이는 존재의 불안이나 공허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 즉,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괜찮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코헤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생존 이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산소처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이 만들어낸 착각된 연결입니다. 실제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관계 중독은 상대방을 잃을까 봐 끊임없이 조이고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는 마음으로 이어지죠.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잊지 못하는 것.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감정에 중독됩니다. 사랑을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설렘과 안정감, 기대감은 뇌의 쾌락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는 마치 마약 중독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별이란 그 쾌락 회로가 갑자기 차단되는 정서적 금단 현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사진을 보기만 해도 심장이 요동치고 뇌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끌어당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금단, 그리고 감정 중독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데도 놓을 수 없는 이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왜곡된 애착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받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학습합니다. 이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연애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형 사랑과 거절을 건강하게 받아들임, 불안형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느끼고 집착함, 회피형 감정 표현을 회피하거나 밀어냄, 혼란형 애정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움,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이별 후에도 상대가 준 단 한 번의 사랑을 마치 전부인 양 증거로 삼고 계속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사랑은 이미 끝났지만 마음속 애착회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별이 감정적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법칙과 끌어당김 생각이 현실이 되는 이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매일 떠올리는 나는 결국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 우주의 끌어당김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어떤 감정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주의 초점 이론은 비슷한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우리 뇌는 주의 집중이 자주 되는 대상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 정보를 우선 처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매일같이 떠올릴수록 그 사람의 사소한 흔적조차 더 빨리 포착되고 더 강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끌어당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끌어당기느냐는 결국 당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결핍에서 출발했다면 우주는 결핍된 현실을 더욱 반복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파장을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가 응답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진동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놓아야 다시 오는 것들 역설의 심리. 많은 이들은 놓으면 진짜로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를 제한받는 순간 더 강하게 반발하는 심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집착할수록 상대는 본능적으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두려운 당신에게 아이러니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진심으로 놓아줄 때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상대는 당신을 하나의 자기완결적 존재로 보기 시작하고 진짜 관계의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나로 돌아오는 것.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왜 누군가 없이는 견디지 못할까? 나는 어떤 상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사랑을 빌미로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아프지만 당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진짜 치유는 그 사람을 어떻게 되찾을까가 아니라 나는 나 없이도 완전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진짜 사랑도 그 자유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던 나가 그리운 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랑은 끝나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이별이 현실이 되고 상대의 빈자리가 뼛속까지 느껴질 즈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립니다.
기억 속에서 꺼내지고 감정 속에서 부풀려지고 결국 마음 깊숙이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 사람 혹시 내 운명이었을까? 그 질문은 혼잣말처럼 조용히 시작되지만 점점 커집니다. 마치 혼잣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진실처럼 믿고 싶어집니다. 왜일까요? 왜 떠난 사람을 자꾸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놓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밑바닥에는 상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면의 심리 기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운명을 만들어내는가? 인간의 뇌는 상처를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의식은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은 계속 거부하죠. 왜 끝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지금도 날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이별이라는 현실을 견디기 위해 뇌가 만들어내는 의미 찾기 반응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 해소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떠났다는 사실,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그 고통을 감정적으로 덜 아프게 포장합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운명이라서 잠깐 떨어졌을 뿐이야. 그래서 마음은 이별이 아닌 운명적 재회를 상상하고 운명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꺼내드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운명이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해야 할까요? 정말 나를 그토록 무너뜨리는 감정을 계속 껴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감정.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기억 속의 사랑은 항상 있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 뇌는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만을 부각시킵니다. 좋았던 순간, 따뜻했던 말, 서로를 웃게 했던 밤. 그러나 실제 그 관계 속에 있던 불안, 불만, 반복된 침묵,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내 일상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운명이었던 거 아닐까? 하지만 감정은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현재를 덮으며 미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감정이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중독입니다. 운명이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모습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따뜻해질 수 있었고 그 사람 옆에서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사람의 웃음 하나에 내 하루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던 내가 좋았던 겁니다. 그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외롭지 않았고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되찾고 싶어서 그 사람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 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촉매가 되었을지라도 결국 사랑은 당신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때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었고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꼈으며 세상을 다시 바라볼 만큼 깊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내 운명이었을까?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때 나는 진짜 나답게 살아있었는가? 우주의 법칙이 말하는 인연의 진동. 우주는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자주 느끼고 자주 반복하는 감정의 파장을 읽습니다. 운명처럼 끌리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 당신과 에너지적으로 가장 맞닿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당신의 인생에 사람을 끌어오기도 하고 멀어지게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떠났다면 그건 당신이 더는 그 사람과 같은 진동으로 머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장한 당신의 마음은 이제 더 건강한 관계를, 더 깊은 사랑을, 더 온전한 연결을 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주는 당신의 마음과 진동에 맞지 않는 관계는 떼어내는 겁니다. 그게 아프지만 결국 더 나은 당신을 위한 선택이 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절의 내 운명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또 다른 진동으로 또 다른 인연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운명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당신이 아닐 겁니다. 그때는 당신이 더 단단해졌고 더 당신다워졌으며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 사람이 되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다시 올지 말지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운명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 당신이 품고 있는 감정, 당신이 나누고 있는 에너지들이 당신 인생의 다음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낸다면 당신 인생에 다시 들어오는 인연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당신이 놓아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속에 속삭여주세요. 그 사람은 내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운명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어. 이제는 내가 나의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맴돌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멈춰 선 자리에서 튀어나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특별했고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무게는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혼자인 채로 충분한 사람인가? 라는 오래된 의문이죠. 행복이라는 감정의 진짜 얼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은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무언가가 이뤄졌을 때, 꿈꾸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부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아내려 하죠.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과 의식의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파장이라고. 그 사람이 주었던 건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안정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을 만들어낸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도 당신 안에는 그 감정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 감정을 더 건강하게, 더 의식적으로, 더 온전하게 다시 끌어낼 수 있다는 것. 행복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깨어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는 겁니다.
상실 후의 뇌 감정의 해독 시간. 사람이 누군가와 깊은 감정적 연결을 가졌을 때 뇌는 특정 호르몬 시스템을 만듭니다. 기대할 때 분비되던 도파민, 신뢰할 때 증가하던 옥시토신, 안정감을 줬던 세로토닌. 이 모든 화학물질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습관처럼 분비되었죠. 그러니 그 사람이 사라지면 뇌는 마치 금단 증상을 겪듯이 불안하고 허전하고 어지럽고 무기력해집니다. 이 시기를 심리학에서는 감정 해독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별 후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소화는 느려지고 수면은 얕아지고 뇌는 끊임없이 과거의 데이터를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신체적, 신경학적, 감정적 충격이자 회복이 필요한 내면의 병리적 사건인 겁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와 감정 시스템이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낸 감정, 혼자 견뎌낸 그 고요한 날들, 자꾸 생각나서 눈물 흘리던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단단한 의식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적 상실을 겪은 사람은 정서적 회복 이후 이전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감정의 근육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주던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그 행복의 파장을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웃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웃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진동 이제는 다른 에너지를 선택해야 할 때 우주는 항상 당신의 진짜 감정의 파장을 듣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진짜로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진동이 다시 비슷한 상황을 끌어오고 말로는 자유롭고 싶다고 해도 내면 깊은 곳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미련의 에너지가 또다시 과거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우주가 응답하는 건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자주 반복하는 감정의 진동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결핍에서 사랑하지 않겠다고.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지 않겠다고. 상처받았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진짜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겠다고. 그 마음이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당신의 미래를 바꾸며 당신이 끌어당길 사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살아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사랑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아침을 맞고 노을을 바라보고 커피 한 잔의 향기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혼잣말을 하며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먼저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울고 버티고 기다리고 무너졌던 날들. 하지만 지금 나는 조용히 대답해 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살아있고 숨쉬고 느끼고 자라나고 있어. 행복이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조금 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삶, 그 사람 없이도 다시 피어나는 사랑, 그 사람 없이도 더 깊어지는 나의 존재. 이제 나는 내가 나의 운명이 되기로 합니다. 사랑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아픈데 또 사랑할 자신이 없어. 괜히 또 상처받을 바엔 그냥 혼자가 편할 것 같아. 사랑은 한 사람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함께 잃게 됩니다. 마음은 다치고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불편하고 어색해집니다. 사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상처가 반복될까 두려운 마음,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사랑을 꿈꾸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사랑을 바라보게 되죠. 바로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왜 다시 사랑을 두려워할까? 이별은 단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층위에서 애착 체계 전체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전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졌거나 버려짐의 상처를 경험했거나 자신을 잃어가며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이후의 사랑은 더 깊은 회피와 공포로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재애착 회피 반응이라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과거의 그 고통이 다시 반복될까봐 뇌가 본능적으로 감정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뇌의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신념을 강화합니다.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해. 누구든 결국 떠나. 사랑은 아프고 위험해. 이 신념들은 다음 사랑을 시작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죠. 회복은 사랑을 허락하는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란 참 신기해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파도 다시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지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적인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깊은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고 할 때 이걸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다시 사랑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사랑을 향한 회복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보다 먼저 자기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외로움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사랑은 다시 천천히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주의 시선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진동이다. 우주의 법칙은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바라봅니다. 누구는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이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는가를 보고 그에 맞는 인연을 보내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움의 파장을 내보내고 있다면 비슷한 불안한 인연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 당신이 자기 신뢰의 파장을 회복하고 있다면 더 건강한 사랑이 서서히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이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울인가? 불안인가? 기다림인가? 자기 확신인가? 당신의 파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랑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위한 감정의 정리.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려면 마음 안에 아직 남아있는 과거의 감정들을 조용히 정리해줘야 합니다. 정리는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 감정은 나를 성장하게 했어.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거야. 그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그 기억 속에서 나를 더 잘 알게 되었어. 이런 의식적 감정 정리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내면의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지나간 감정을 그대로 둔 채로는 새로운 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이 완벽히 회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고 그 기억을 품고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스스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온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더 이상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내면에 조용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스스로에게 허락했는가?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살아왔던 당신,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또 하루를 살아낸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동을 가질 것입니다.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건강하며 조금 더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은 어느 날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 것이고 당신은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사랑은 다시 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우주는 반드시 그 진동에 응답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참 묘해서 놓았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어느 날 문득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그동안 잘 꿋꿋이 살아오던 마음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번엔 다를까? 그 사람도 변했을까? 나도 예전과는 다르니까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닌 감정. 어디론가 덜 자란 채 남아있던 그때의 마음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할까? 돌아온 인연은 같은 사람일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건 그 사람이 변했다는 의미라고,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는 해도 본질적인 감정 습관과 애착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이 진짜로 달라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내 안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만남이 미련인지 성장인지 욕망인지 진심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내렸던 선택의 무게.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였고 더 이상 서로를 지탱할 수 없었으며 그 안에서 나는 자주 울고 외로웠고 더는 나답게 살 수 없다고 느꼈기에 우리는 결국 이별을 선택했죠. 그 선택은 비겁함도 도망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나로서는 최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그때 떠나기로 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상처는 더 천천히 아물고 내 안의 두려움과 신뢰는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야 비로소 다시 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반복할까 회복할까? 다시 돌아온 인연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랑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내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도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같은 고통의 흐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나를 더 지켜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다시 해석하고 다르게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온 인연과 마주할 때의 의식 질문. 이런 상황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입니다. 아래 질문들을 천천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필요로 하나요? 원해서 마주하나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다운 나로 살 수 있나요? 나는 이 관계를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은가요? 나는 이 사랑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나요? 이 질문에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져도 괜찮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관점 같은 파장은 같은 상황을 끌어온다. 우주는 무작위로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다. 우주가 다시 그 인연을 당신 삶에 가져왔다는 건 지금 당신의 감정 진동이 과거의 어떤 부분과 비슷한 주파수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과거의 고통과 함께 왔다면 우주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마주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이제는 끌림보다 존재의 균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이건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중요한 성장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다시 떠날 수 있는 힘. 선택한다는 건 마음을 내어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짜 온전한 선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받아들이며 또다시 같은 상처를 경험하는 것, 혹은 같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거나 혹은 놓아주는 것. 진짜 성숙한 사랑은 다시 사랑하는 것도 다시 떠나는 것도 모두 사랑의 형태로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시 온 사랑, 같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나는 당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나 자신은 놓쳤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든 조용히 웃으며 보내주든 그건 더 이상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상처를 알고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랑 이전의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껴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사랑할 수도 있다. 다시 떠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짜 선택일 것이다. 사랑이 끝났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맞지 않았고 너무 아팠고 이제는 보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자꾸 떠오르고 잠들기 전 생각나고 SNS를 몰래 확인하고 새로운 인연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버린 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야.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중독된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 감정이 너무도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끝났는데도 계속 끝나지 않는 감정.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놓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감정 중독은 뇌의 생존 시스템이다. 심리학과 뇌과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신경 시스템 전체가 특정 보상 구조에 적응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같이 있을 때는 옥시토신이 나오며 함께하는 습관 속에서 우리 뇌는 안정과 위안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갑자기 끝나면 이 보상 시스템은 멈춰버리고 뇌는 급격한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핍은 몸으로는 금단 증상처럼 느껴지고 마음으로는 이상하리만큼 강한 그리움으로 표현되죠. 이 감정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라진 보상 체계에 대한 중독적 갈망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주던 감정의 패턴과 안정감에 중독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중독은 결핍에 뿌리를 둔다. 감정 중독의 또 하나의 본질은 애착 결핍입니다. 어릴 적부터 충분히 안전하게 사랑받지 못했거나 늘 불안한 관계 안에서 자라왔다면 마음은 사랑이 아닌 불안한 연결조차 사랑이라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 공포가 자기 존재 자체를 흔들 만큼 무섭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결국 버려질 존재구나라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그 감정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놓는 것이 곧 나라는 존재가 쓸모없어진다는 상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끝난 관계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그리운 것일 수도 있다. 이별 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을 때 느꼈던 연결감, 안정감, 존재의 확인일까요? 많은 심리 상담 사례에서 실제로는 사람에 대한 미련보다 그때 받았던 감정적 역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던 나, 사랑받던 나, 그 역할 감정을 잃은 상실감이 더 큰 고통으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 없이 텅 빈 자리를 견디는 고독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놓지 못하는 척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 중독의 사이클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 감정 중독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무의식 속 고통 회피의 사이클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프지만 그 사람을 잊으려 하면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이 악순환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깊게 반복됩니다. 이때 마음은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고통을 통해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치유보다 익숙한 상처가 더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는 일. 그렇다면 이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참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을 통해 어떤 감정을 보상받으려 했을까?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를 놓기 싫은 걸까? 이 질문들은 단지 과거를 떠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진동이 필요하다. 감정 중독은 낮은 진동의 에너지 상태에서 머뭅니다. 불안, 무력감, 결핍, 자책. 이런 감정들은 우주에게도 나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새로운 사랑을 만나려 해도 비슷한 사람, 비슷한 패턴, 비슷한 상처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감정의 해방은 진동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이해, 결핍이 아닌 존재 자체의 충만함, 누군가를 통해 완성되는 사랑이 아닌 스스로에서 흘러나오는 파동. 이 에너지 상태가 바뀌는 순간 이전에는 절대 끊어낼 수 없었던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놓지 못하는 감정을 떠나보내는 연습, 감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연습들. 그 사람을 생각날 때마다 지금 내 안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지?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 중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감정을 찾아보세요. 따뜻함, 안정감, 대화, 위로 등. 매일 아침,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를 자문하고 작게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훈련이 당신의 파장을 바꾸고 감정의 고리를 서서히 끊어줍니다. 그 사람을 놓지 못했던 건 사랑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우리는 정작 진짜 사랑을 만나고 싶을수록, 더 간절해질수록, 더 깊은 인연을 바라볼수록 그 인연은 오히려 멀어지고 삶은 한없이 기다림과 고독 속으로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주는 진짜 사랑을 애써 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하고도 긴 기다림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깊은 진실과 아주 섬세하게 짜여진 끌어당김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인연은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을 원해. 나는 외롭지 않은 관계를 원해.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 말은 언뜻 보면 사랑을 끌어당기는 진심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결핍과 부족함의 진동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누군가가 와서 나를 채워줘야 해. 이런 무의식이 깔린 마음 상태에서는 우주도 같은 파장을 읽고 또 다른 결핍의 관계를 당신에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할수록 사랑은 멀어지는 겁니다. 우주의 진동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 반응한다. 우주의 끌어당김 법칙은 내가 지금 누구인가에 반응하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이 비어있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완성해 주기를 바라고 외로움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인연 역시 당신처럼 불안하고 부족하고 중심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진짜 인연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주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일부러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기 안에서 충분해질 때까지 당신 곁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역설 손을 놓을 때 오는 인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바라고 있는데 왜 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인연은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을 때, 집착이 사라질 때, 기다림마저 잊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신은 사랑을 통해 완성되려고 하지 않고 이미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 상태야말로 우주가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느끼는 진동입니다.
그 순간 인연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말도 없이 힘도 들이지 않고 삶 안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진짜 인연은 준비된 내면의 파장에만 반응한다. 진짜 사랑은 외로움의 반대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할 줄 알며 관계 안에서 나와 너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건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 분석과 실제 상담 사례에서 확인되는 진실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성숙한 상태에서 만났을 때와 불안한 상태에서 만났을 때 관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연이 쉽게 사라질까? 사람이 쉽게 들어오고 또 쉽게 떠나는 관계에는 항상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약한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 서로의 공허를 채워줄 존재로 시작된 관계, 상대의 그림자에 나를 비추어 자아를 확인하려 한 관계, 이런 만남은 기초가 약한 다리처럼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을 지지하고 외로움과 함께 있을 줄 알고 사랑이 있어도 없어도 스스로를 품을 수 있을 때 그때의 관계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사랑은 언제 오는가? 진짜 인연은 언제 도착하는가?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외로움을 버텨내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과거의 인연을 감사히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인연은 예고 없이 그러나 필연처럼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진짜 인연은 우리가 조급할수록 멀어지는 법입니다. 사랑은 불안한 마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존재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까? 그 인연이 언제 닿을까? 그 시간들을 조용히 견디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은 어느 날 말도 없이 아주 익숙한 풍경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감정 약국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